변형 고급 콘셉트 계약 아내인 항공기 조종사. 톰전 공항에서 남편 전용기를 직접 착륙시키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새벽 3시 15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외곽에 자리 잡은 선우항공 전용 경납고는 거대한 철제 무덤처럼 서늘하고 적막했다. 수십 미터 높이의 둥근 돔 천장 아래로는 차가운 백색 조명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 창백한 빛의 중심에는 선우그룹의 권력을 상징하는 최고급 비즈니스 젯 선우 001편이 육중한 몸체를 웅크린 채 대기하고 있었다. 비릿한 항공유 냄새와 유압유 특유의 화학적인 향기가 차가운 새벽 공기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일반적인 여객기와는 차원이 다른 오직 단 한 사람의 권력자를 위해 설계된 이 은빛 기체는 묘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신지아는 비행기 우측 날개 아래에 서서 랜딩 기어의 유압 스트럿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고 단단한 손전등 불빛이 금속 표면을 핥고 지나가며 미세한 윤활유의 흔적을 쫓았다.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칼 아래로 드러난 목선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차가운 경납고의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이마에는 옅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선우항공 소속의 엘리트 부기장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직함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차갑고 기형적인 꼬리표가 하나 더 붙어 있었다. 선우항공 대표이사 강태호의 법적인 아내. 그러나 그 사실은 이 거대한 경납고의 차가운 금속만큼이나 온기가 없는 활자상의 껍데기에 불과했다. 어둠 속에서 묵직한 안전화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선우항공 정비팀을 총괄하는 베테랑 오상식 팀장이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오 정비사는 날개 아래에서 기체를 점검하는 캡틴의 꼿꼿한 뒷모습을 보며 습관처럼 옅은 감탄을 삼켰다. 수많은 파일럿을 겪어보았지만 비행 전날 새벽마다 직접 경납고로 내려와 기체를 맨손으로 훑어보는 비행사는 그녀가 유일했다. 대부분의 기장들은 정비팀이 올린 서류에 기계적으로 서명만 한 채 따뜻한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하지만 신지아 부기장은 달랐다. 그녀는 마치 기체의 미세한 떨림 하나하나를 자신의 신경망과 연결한 사람처럼 집요하고 철저했다. 부기장님, 여기 요청하신 선우 001편 정비일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텅 빈 경납고 벽에 부딪혀 낮게 메아리쳤다. 지아는 랜딩 기어에서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검고 깊은 눈동자에는 피로한 기색조차 묻어나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그녀는 증갑을 벗고 차가운 손으로 두꺼운 가죽 표지의 일지를 건네받았다. 일지를 펼치는 그녀의 손끝에는 미세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것은 수천 시간 동안 조종간을 틀어쥐고 거친 난기류와 싸워온 치열한 생존의 흔적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출신의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그녀는 남들이 잠든 시간에도 비행 매뉴얼을 통째로 외우며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지아의 시선이 빼곡하게 인쇄된 정비 데이터 위를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좌측 엔진 유압 펌프 교체 내역, APU 보조 동력 장치 점검 기록, 피토관 습기 제거 작업 결과까지. 그녀의 눈은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날카롭게 번쩍였다. 수백 개의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3D 모델링으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팀장님, 지난주 목요일 비행 기록을 보면 고도 3만 피트 상공에서 우측 플랩 구동 모터의 전압이 0.05V 미세하게 튀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일지의 특정 페이지를 짚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 정비사는 흠칫 놀라며 일지 쪽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건 기준치 오차 범위 내의 미세한 변동이라 정비 매뉴얼상으로는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그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대답했다. 실제로 그 정도의 미세한 전압 튀어오름은 자동 비행 시스템이 알아서 보정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비사들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수치였다. 하지만 지아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위험 관리는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지.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게 아니야.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단호한 문장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기상은 언제든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홍콩에서 돌아오는 항로에는
슈퍼 태풍의 간접 영향권이 예보되어 있어요. 그녀가 다시 일지를 덮으며 말했다. 오차 범위 내라고 해도 강풍 속에서 플랩이 1초라도 늦게 전개되면 기체는 걷잡을 수 없이 롤링에 빠집니다. 구동 모터 배선 라인 전체를 다시 스캔해 주십시오. 이 선우 공종 1편에는 오늘 선우항공의 운명을 쥐 대표이사가 탑승합니다. 0.01%의 변수도 기체에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 정비사는 잠시 그녀의 눈빛에 압도된 듯 서 있다가 이내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즉시 정밀제 스캔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이 젊은 여성 부기장은 하늘 위에서 기체가 겪는 모든 고통을 자신의 몸처럼 느끼고 있었다. 오 정비사가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지하는 선운 001편의 차가운 동체에 가만히 이마를 기댔다. 은빛 메탈 표면을 타고 전해지는 냉기가 심장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그녀에게 비행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숨막히는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 유일하게 자신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소이자 해방구였다. 하지만 그 해방구마저도 온전한 그녀의 것은 아니었다. 목을 가다듬음 지아는 마른 세수를 하며 눈을 감았다. 망막의 어둠 너머로 현재의 뒤틀린 운명을 만들어낸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비극적이고도 비현실적인 인연의 서막은 지금으로부터 9개월 전, 즉 태호와 비밀 정략결혼 계약을 맺기 정확히 3개월 전에 시작되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차가운 저녁이었다. 선우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대표이사실. 일개 부기장에 불과했던 지아는 결제 라인을 무시한 채 선우 001편 정비 일지를 들고 직접 강태호 대표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것은 철저한 위계 질서를 자랑하는 선우항공 내에서는 해고를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미친 짓이었다. 비서진의 만류를 뚫고 들어간 거대한 집무실 안은 절대적인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번개불이 강태호의 깎아지른 듯한 옆얼굴을 서늘하게 비추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감정이 거세된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부기장이 직접 대표실에 난입하다니. 그 잘난 비행복을 오늘부로 벗고 싶다는 시위인가. 그의 목소리는 공간의 온도를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뜨릴 만큼 위압적이었다. 하지만 지아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책상 위로 두꺼운 정비 일지를 펼쳐놓았다. 선우 001편의 랜딩 기어 유압 밸브에 미세한 크랙 징후가 있습니다. 정비팀은 센서 오류로 넘겼지만 비행 데이터의 미세한 압력 강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건 명백한 물리적 결함입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명료하고 단호했다. 이대로일 홍콩행 VVIP 비행에 기체를 띄웠다가는 착륙 시 기어 미전개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비행을 취소하고 정밀분해 검사를 지시해 주십시오. 그제야 강태호가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여 지아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깊고 서늘한 눈동자가 지아의 얼굴과 그녀가 내민 데이터를 번갈아 훑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인터폰을 들어 정비본부장을 호출했다. 그리고 지아가 지적한 정확한 부품 번호를 대며 당장 내시경 카메라를 투입해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10분 뒤 본부장으로부터 사색이 된 목소리로 보고가 올라왔다. 부기장의 말대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밸브 안쪽에 치명적인 크랙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강태호의 입술 위로 미세한 조소가 스쳤다. 수십 명의 엘리트 정비사들도 놓친 걸 일개 부기장이 데이터 패턴만으로 잡아냈더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서 지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처음으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날카로운 흥미와 깊은 인상이 새겨져 있었다.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찾아내어 목을 걸고 보고하는 파일럿. 당신이 그 유명한 신지아 부기장이군. 그날 지아가 보여준 완벽한 전문성과 어떤 권력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태도는 얼음장 같던 강태호 대표에게 지울 수 없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선우항공이 가진 그 어떤 기계보다도 정밀하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인적 자산으로 그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첫 만남으로부터 다시 3개월이 흐른 시점, 즉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개월 전이었다.
지아의 인생에 가장 거대한 절망이 찾아왔다. 유일한 혈육인 어린 여동생의 심장이 급격히 망가지며 당장 천문학적인 비용의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악성 부채까지 한꺼번에 터지며 지아는 말 그대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매일 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죽어가는 동생을 지켜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그 지옥 같은 시간. 바로 그때 강태호가 그녀를 다시 불렀다.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는 선우그룹 본사 최상층의 임원 회의실. 공조기의 미세한 백색 소음만이 감돌던 그 삭막한 공간에서 지아는 덩그러니 놓인 육중한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반대편에는 강태호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3개월 전 정비일지를 두고 마주했을 때와 다름없이 짙고 서늘했다. 그들 사이에는 2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혼인신고서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거래의 산물인 비밀정략 결혼계약서였다. 아픈 동생의 수술비와 빚더미에 앉은 가족의 파멸을 막기 위해 지아는 자신의 인생을 저당 잡혀야만 했다. 선우그룹의 후계자에게 필요한 것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조신하게 가문의 배경이 되어줄 조용하고 결함없는 가짜 아내였다. 그는 3개월 전 보여주었던 지아의 철저한 이성과 통제력, 그리고 굳건한 입을 완벽한 체스말의 자질로 평가하고 선택한 것이다. 태호가 은색 만년필을 집어들며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건은 분명합니다. 계약 기간은 1년. 당신 가족의 채무는 선우그룹이 전액 변제하고 수술비도 최고급 사양으로 지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도도 존재하지 않았다. 단, 내 아내로서의 권리나 대접은 일절 요구하지 마십시오. 조종사 신분은 유지하되 시댁 사교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혼 시에는 어떠한 지분 요구나 스캔들 없이 조용히 떠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서류 위로 거침없이 서명을 갈겼었다. 지아는 흔들리는 눈동자로 그 비장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존엄을 돈과 맞바꾸는 순간이었다.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나약하게 눈물 짓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목숨이 있었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늘이 있었다.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지아가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기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말에 태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비행은 계속할 겁니다. 조종석은 제 생명과도 같습니다. 결혼했다는 이유로 저를 지상으로 끌어내리려 한다면 이 계약은 파기입니다. 태호는 잠시 그녀의 결연한 눈빛을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았다. 시골 출신의 평범하고 가난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그녀에게서 나올 법한 기세가 아니었다. 3개월 전 목숨을 걸고 기체의 결함을 보고하던 그 빛나는 파일럿의 자존심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시간을 보내든 땅에서 보내든 내 관심 바뀌니까. 철저히 쇼인도 부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테니. 그는 서류를 지하 쪽으로 밀어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화려한 재벌가라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결혼 생활은 철저한 유령의 삶이었다. 거대한 평창동 대저택에서 그녀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다. 시어머니를 비롯한 가문의 사람들은 시골 출신의 부모마저 일찍 여윈 그녀를 벌레 보듯 혐오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는 그녀의 밥그릇조차 제대로 세팅되지 않는 모욕을 일상처럼 견뎌야 했다. 그들은 그녀를 식모나 부엌대기 정도로 취급하며 인격을 짓밟았다. 그 모든 수모와 멸시를 버티게 해준 것은 오직 비행뿐이었다. 무거운 정비 가방을 메고 공항에 도착해 가속 레버를 밀어 올리고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누구의 가짜 아내도 멸시받는 시골 출신도 아니었다. 오직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지고 거대한 기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최고의 파일럿 캡틴 신지아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숨통마저도 지금 무참히 조여들고 있었다. 지아는 차가운 동체에서 떨어져 나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아침 7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오늘은 태호가
홍콩에서 중요한 M&A 계약을 마치고 자신이 밤새 점검한 선우 공용 1편 전용기를 통해 귀국하는 날이었다. 그녀는 부기장으로서 오늘 비행의 지상 통제와 데이터 모니터링을 담당할 예정이었다. 지아는 다시 한번 랜딩 기어의 상태를 완벽히 확인한 뒤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경납고를 빠져나왔다. 밖은 이미 회색빛 먹구름이 낮게 깔려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바람의 방향과 습도가 심상치 않았다. 단순한 비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을 잉태한 하늘이었다. 오전 9시 30분 선우항공 제1터미널 최상층에 위치한 VIP 전용 라운지. 최고급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빗잘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부서지며 차갑고도 화려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곳은 일반 승객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상위 0.1%의 VVIP들만이 숨죽여 담소를 나누고 수십억 단위의 정보가 은밀하게 오가는 폐쇄적인 권력의 공간이었다. 공간 전체를 감싸는 묵직한 우디 계열의 디퓨저 향기가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 지아는 각 잡힌 네이비블루 색상의 부기장 제복을 단정하게 입으진 채 통유리창 너머로 활주로를 무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금빛 견장은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체였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제복은 그녀가 지닌 마지막 자존심이자 차가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유일한 갑옷이었다. 창밖으로는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며 거센 빗방울이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기상청의 예보보다 태풍의 북상 속도가 훨씬 빠르고 격렬했다. 바로 그때였다. 라운지의 두꺼운 방음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무거운 정적을 찢었다. 날카로운 하이힐 굽소리가 대리석을 깨부술 듯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다. 지아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곳에는 선우항공의 사장이자 강태호의 친누나인 강은채가 서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무장한 그녀는 주변의 공기마저 자신의 발 아래 꿀리려는 듯 고압적이고 오만한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다. 은채의 뒤로는 2명의 비서가 숨을 죽인 채 그림자처럼 굳어 서 있었다. 은채의 시선이 지아의 제복 위를 매우 불쾌하다는 듯 마치 오물을 쳐다보는 것처럼 위아래로 훑어내렸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멸시와 조롱, 그리고 뼛속 깊이 박힌 우월감이 끈적하게 묻어 있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 싸구려 작업복을 입고 얼쩡거려? 은채의 목소리는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결코 숨겨지지 않았다. 지아는 찰나의 흔들림도 허용하지 않고 표정을 굳히며 정중하게 목례했다. 사장님, 곧 태호 씨가 탑승한 전용기가 홍콩에서 이륙할 시간입니다. 기상 악화가 예상되어 지상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은채는 어이가 없다는 듯 픽 웃으며 우아한 걸음걸이로 지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녀가 풍기는 진하고 인공적인 장미 향수 냄새가 지아의 숨통을 강하게 조여왔다. 태호 씨? 은채가 마치 입안에 들어온 쓰레기를 뱉어내듯 그 단어를 불쾌하게 되뇌었다. 내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내 귀가 다 썩어 들어가는 기분이야. 천박한 시골뜨기 주제에 서류상으로 도장 좀 찍었다고 진짜 내가 우리 가문의 안주인이라도 된 줄 아나보지. 은채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대리석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탁 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라운지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봉투 틈새로 하얀 서류 2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지아의 시선이 그 서류 상단에 굵게 인쇄된 제목에 꽂히는 순간 핏속의 온기가 모두 빠져나가고 심장이 거꾸로 고동치는 듯한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다. 지상직 전환 발령 서류, 그리고 조종사 면허 자진 반납 신청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비행 로그북을 가슴 쪽으로 바짝 끌어당겼다. 수천 시간의 비행 기록과 혹독한 훈련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담긴 그녀의 목숨과도 같은 책자였다. 은채는 팔짱을 끼며 싸늘하고 잔인하게 비웃었다. 글씨 못 읽어? 말 그대로야. 오늘부로 너는 비행 금지야. 조종석에서 당장 내려와. 은채가 지아의 가슴팍에 달린 파일럿 윙 배지를 길쭉한 네일아트를 한 손가락으로
툭툭 튕기며 모욕적으로 말했다. 우리 선우그룹의 며느리가 기장석에 앉아서 조종간이나 잡고 땀 흘리는 꼴, 재계 사교계에서 얼마나 비웃는지 알아. 천박하게 노동이나 하는 여자를 안주인으로 들였다고 뒷말이 무성해. 넌 그저 우리 가문이 적당히 꾸며놓은 하늘을 나는 비싼 꽃, 진열장 속의 장식품이어야 해. 지아는 눈을 꽉 감았다.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비릿한 피맛이 혀끝에 맴돌았다. 사장님, 이건 부당한 인사 발령입니다. 저는 정식평가를 통과하고 수많은 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한 선우항공의 부기장입니다. 기체 결함이나 비행 사고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녀가 애써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을 유지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했다. 업무 배제는 명확한 서류상의 징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조종석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태호 씨와의 계약 조건에도 비행 보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은채의 눈빛이 독사처럼 매섭게 번득였다. 정당한 사유? 내 존재 자체가 우리 가문에는 리스크야. 계약 조건, 웃기고 있네. 은채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고가의 커피잔을 손등으로 거칠게 쳐냈다. 쨍그랑 날카로운 크리스털 파열음과 함께 검은 에스프레소가 흰 대리석 바닥 위로 붉은 피처럼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비서들이 움찔하며 고개를 푹 숙였지만 지아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은채의 살기 어린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주제 파악해, 신지아. 내가 가진 그 알량한 조종사 면허, 우리 집안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어. 은채가 얼굴을 들이밀며 뱀처럼 속삭이듯 말했다. 내 핏줄인 그 병든 동생, 병원비 우리가 다 대주고 있잖아. 그럼 목줄 쥐개처럼 얌전히 엎드려. 땀 냄새나는 그 역겨운 제복 벗어던지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숨만 쉬고 살란 말이야. 한 번만 더 이 신성한 공항에 알짱거리면 내 동생 산소호흡기 전원도 내 손으로 뽑아버릴 테니까. 그 순간 지아의 귓가에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서늘한 이명만이 가득 찼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룩한 눈부신 커리어가 30년을 종처럼 부려먹고도 모자라 자신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도구로만 쓰려는 기득권의 거대한 오만함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미친 듯이 때렸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비행 로그북을 움켜쥔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동생의 목숨을 담보로 조종관마저 빼앗으려는 저 악마 같은 위선자 앞에서 지아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지아의 칠흑 같은 눈동자에는 결코 무너지거나 굴복하지 않는 단단하고 이성적인 불꽃이 거세게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나약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애원하며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단지 구겨진 지상직 발령 서류와 오만하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강은채를 차가운 눈으로 묵묵히 응시할 뿐이었다. 창밖으로는 이제 거대한 슈퍼 태풍의 본격적인 전조처럼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릴 듯한 폭우와 강풍이 인천공항의 활주로를 사정없이 휩쓸며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인천 앞바다의 상공은 이미 현실의 세계가 아니었다. 거대한 자연의 분노가 만들어낸 짙은 보라색의 정난운이 하늘을 완벽하게 집어삼켰고 태양빛이 완전히 차단된 대기권은 마치 심해의 밑바닥처럼 기괴하고 캄캄했다. 기상청의 슈퍼컴퓨터조차 예측하지 못한 기습적인 초대형 태풍의 중심핵이 한반도 서해안을 강타하며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윈드시어 윈시어가 공항 주변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있었다. 초속 40m에 달하는 살인적인 돌풍이 톱날처럼 소용돌이치며 모든 비행체의 접근을 거부하는 절대적인 죽음의 장벽을 형성했다. 같은 시각 고도 15,000피트 상공, 홍콩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귀환 중이던 선우그룹의 VVIP 전용기 선우 001편은 그 악마 같은 폭풍의 한가운데에 완벽하게 갇혀 있었다. 동체가 찢겨나갈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 객실 전체를 미친 듯이 쥐어짜고 있었다. 최고급 마호가니 원목으로 세팅된 라운지의 벽면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크리스털 샴페인 잔들이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천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며 날카로운 파편으로 흩어졌다.
초당 수백 미터씩 솟구쳤다가 곤두박질치는 폭력적인 중력의 변화 속에서 객실에 홀로 앉아있던 강태호는 미간을 찌푸린 채 가죽 시트의 팔걸이를 뼈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슈트 위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언제나 이성적이고 통제 가능한 세계만을 살아왔던 젊은 총수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일렁였다. 피 속을 흐르는 생존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지만 그는 겉으로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창밖에 번갯불이 명멸하는 지옥 같은 풍경을 응시했다. 그 찰나의 순간 그의 차가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단 하나의 선명한 잔상이 있었다. 그것은 몇 시간 전 새벽에 텅 빈 경납고에서 기름 묻은 정비 일지를 들고 기체의 미세한 결함을 경고하던 신지아의 서늘한 눈빛이었다. 위험 관리는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지.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자신이 철저하게 비즈니스의 도구로만 취급했던 가짜 아내. 오직 그녀만이 이 끔찍한 파국을 미리 읽어내고 홀로 막아보려 발버둥 쳤다는 서늘한 진실이 추락하는 기체 안에서 태호의 심장을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찔러왔다. 객실 너머 선우 001편의 조종실 내부는 이미 통제불능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우측 윙에 장착된 2번 엔진이 벼락을 정통으로 맞으며 시뻘건 화염을 토해내더니 이내 무겁게 멎어버렸다. 메이데이. 여기는 선우 001 우측 엔진 스톨 발생 유압 시스템 붕괴. 조종관을 쥐고 있던 박 부기장이 피가 터질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기체가 오른쪽으로 미친 듯이 기울어지며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박현우는 온몸의 체중을 실어 조종관을 반대로 꺾으려 했지만 이미 유압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기계는 인간의 근력만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쇳덩어리에 불과했다. 메인 기장이 어떻게든 보조 동력을 끌어올리려 오버헤드 패널의 스위치들을 미친 듯이 연타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가장 끔찍한 재앙이 콕핏을 덮쳤다. 코라앙. 기체 정면을 강타한 엄청난 낙뢰가 동체의 항공전자 시스템 전체에 치명적인 과전압을 일으켰다. 수십 개의 붉은 경고등이 섬광처럼 명멸하더니 기체의 고도와 속도, 자세를 알려주던 메인 글래스 칵핏의 디지털 계기판들이 일제히 지직거리다 새까맣게 죽어버렸다. 블랙아웃이었다. 안 돼. 계기판이 나갔습니다. 고도 확인 불가, 속도 확인 불가. 박현우의 눈동자가 극도의 공포로 하얗게 뒤집혔다. 완벽한 암흑과 폭우 속에서 눈을 잃어버린 새는 그저 추락하는 거대한 관에 불과했다. 조종실 안에는 오직 기체가 허공을 찢으며 추락할 때 나는 소름 끼치는 풍절음과 의미를 잃고 미친 듯이 회전하는 아날로그 예비계기들의 기계음만이 죽음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관제탑 최상층의 접근 관제실. 민 관제사는 자신의 레이더 스크린에 뜬 선우 001편의 트랜스폰더 신호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깜빡이며 고도를 잃고 있는 것을 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선우 001. 응답하십시오. 선우 001. 고도가 너무 낮습니다. 기술을 올리십시오. 민준호의 목소리가 땀에 젖은 무전기 마이크를 타고 다급하게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끔찍한 치차름과 귀를 찢는 정전기 소리뿐이었다. 관제실 내부는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과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얼어붙었다. 뒤통수를 때리는 거센 비바람이 관제탑의 두꺼운 방탄유리마저 깨부술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레이더에 표시된 기상도는 온통 붉은색과 검은색이 뒤엉킨 최악의 난기류층을 나타내고 있었다. 뒤로 다가온 선임 관제사들과 항공청 소속의 베테랑 기장들이 스크린의 데이터를 확인하며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끝났어. 윈드시어 강도가 80노트를 넘어갔어. 저런 돌풍 속에서 엔진 하나가 죽고 계기판까지 나간 상태라면 이건 오토파일럿은 고사하고 수동으로도 활주로 정렬이 불가능해. 백발이 성성한 선임 기장이 참담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다. 민 관제사, 당장 무전 쳐서 서해 바다 쪽으로 기수 돌리라고 해. 활주로 쪽으로 오다간 인근 민가로 추락할 수 있어. 차라리 해상에 비상 착수 2층 하라고 지시하는 게
기내 생존율 1%라도 건지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 잔인하고도 이성적인 판단 앞에 민준호의 두 손이 파르르 떨렸다. 해상 착수라니요. 저 폭풍 속에 바다에 부딪히는 건 콘크리트 벽에 시속 300km로 들이박는 것과 같습니다. 전원 즉사할 겁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우리 공항에 저 눈먼 비행기를 눈 감고 끌고 내려올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 관제실 내부가 절망적인 고성으로 가득 찼다. 누구도 선우그룹 대표가 탑승한 전용기를 살려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모두가 거대한 자연의 폭력 앞에 굴복하여 죽음의 순간만을 무력하게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다. 그 절대적인 절망의 시간, 제1터미널 최상층 VIP 라운지의 풍경도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의 속보 뉴스가 선우 001편의 통신 두절과 추락 위기를 긴급 타전하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지하를 벌레 보듯 멸시하며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던 강은채는 핏기가 완벽하게 가신 창백한 얼굴로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아, 안 돼. 우리 태호가 저기에 타고 있는데. 그녀의 비싼 명품백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화려한 프렌치 네일이 덜덜 떨리는 입술을 막았다. 조종사라는 직업을 하늘을 나는 장식품이라 비하하던 그녀의 얄팍한 자만심은 진짜 생사가 오가는 재난 앞에서는 한낱 먼지보다도 못한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발밑에 선 지아의 모습은 달랐다. 지아는 비명을 지르지도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녀의 칠흑 같은 눈동자에는 피가 차갑게 식어 내리는 듯한 극도의 이성과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대한 각성이 동시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던져졌던 지상직 전환 서류를 군화발로 차갑게 짓밟아 버렸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비행 로그북을 단단히 움켜쥔 채 구겨진 부기장 제복의 깃을 꼿꼿하게 세웠다. 어디 가는 거야?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바닥에 주저앉은 은채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지만 지아는 단 한 번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라운지의 무거운 방음문을 박차고 나가 관제탑이 있는 터미널 북측 보안 구역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폐가 터질 듯한 호흡 속에서도 지아의 머릿속은 수백 수천 번 시뮬레이션했던 선우 001편의 공기역학 데이터와 활주로의 풍향값으로 정밀하게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시골 출신이라 불리든 가짜 아내로 불리든 상관없었다. 지금 저 하늘 위에 서서 죽어가고 있는 남자는 그녀가 유일하게 인정했던 단 한 사람의 이해자이자 자신이 지켜내야 할 하늘의 일부였다. 숨을 헐떡이며 지아가 관제탑 8층의 통합비상 통제센터의 보안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센터 내부는 시장통처럼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어떻게든 기체와의 연결을 시도하려는 관제사들의 고성과 책임을 회피하려 우왕좌왕하는 관리자들의 모습이 뒤엉켜 있었다. 여긴 비인가자 출입금지 구역이야. 당장 저 여자 끌어내. 당황한 관리국장이 소리쳤지만 지아는 제복 주머니에서 선우항공 수석 부기장의 신분증을 꺼내 허공에 던지듯 내밀며 통제실 중앙으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갔다. 비상기장, 권한 이양 서류 가져오십시오. 지금부터 선우 001편의 비상 통제는 제가 직접 맡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차가운 강철검처럼 통제실 내부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민준호 관제사를 비롯한 모두의 시선이 얼어붙은 듯 그녀에게 쏠렸다. 부기장, 제정신이야? 저건 지금 계기판이 완전히 죽은 쇳덩어리라고. 게다가 당신은 오늘 비행 명단에서도 제외된 상태잖아. 여자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선임 기장이 막아서며 호통을 쳤지만 지아는 흔들림 없는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노라고 할 자격은 기체의 한계까지 직접 가본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지아의 서늘한 대답이 선임 기장의 말문을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선우 001편의 배선도 하나부터 유압모터의 미세한 떨림까지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원격 통제 인수인계서에 서명하겠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면책 동의서 패드를 낚아채듯 끌어당겨 자신의 이름을 거침없이 휘갈겼다. 누구도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와 눈빛 앞에서 두 번 다시 반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지아는 통제실 안쪽에 자리 잡은 육중한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곳은 선우항공이 극비리에 구축해둔 비상지상 원격 제어 콕핏, 레모트 커맨드 콕핏이었다. 조종사 전원 기절이나 하이제킹 같은 극단적 사태를 대비해 위성 데이터 링크로 실제 기체의 조종면을 지상에서 100%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실제 선우 001편의 조종석을 1대1로 복제해 놓은 최첨단 시뮬레이터 룸이었다. 하지만 입력값과 실제 기체의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0.3초의 치명적인 지연 시간 때문에 인간의 직관만으로는 윈드시어 속에서 절대 착륙시킬 수 없다고 평가받는 저주받은 시스템이기도 했다. 지아는 망설임 없이 그 어둡고 서늘한 캡슐 형태의 콕핏 안으로 몸을 밀어넣고 캡틴의 자리에 안착했다. 통제실의 유리가 미세하게 떨릴 정도로 외부의 태풍이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밀폐된 시스템 베이 내부의 공기압이 급격히 조정되며 귀가 먹먹해졌다. 지아는 극도의 뇌압과 중력 가속도 시뮬레이션을 견뎌내기 위해 콕핏 천장에서 내려온 비상용 산소 마스크를 자신의 얼굴에 단단히 밀착시켰다. 차가운 산소가 폐부를 찌르듯 밀려 들어오자 피가 역류하던 혈관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오직 생존과 기체 통제라는 두 가지 본능만이 날카롭게 벼려졌다. 그녀는 머리에 묵직한 통신 헤드셋을 눌러 쓴 뒤 두 손으로 차가운 수동 조종간 요크를 단단히 틀어쥐었다. 조종간을 통해 8,000km 상공에서 추락하고 있는 진짜 비행기의 끔찍한 공기 저항과 유압의 손실이 고스란히 그녀의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다. 목을 가다듬음. 지아는 거칠어진 호흡을 한번 길게 내뱉으며 마이크 스위치를 켰다. 고주파의 파열음을 뚫고 지아의 차분하고 또 절대적인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허공으로 뻗어나갔다. 선우 001 카피. 여기는 인천 관제탑 원격 제어 콕핏. 캡틴 신지아. 지금부터 이 기체의 모든 물리적 통제권은 내가 갖는다. 그 목소리는 관제탑의 스피커를 울린 동시에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찬 선우 001편의 조종실과 VVIP 객실 전체에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비행기 객실 안. 자신의 생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고 있던 강태호의 심장이 천장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그 음성에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3개월 전 자신의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기체의 결함을 짚어내던 그 단호하고도 서늘한 음성이었다. 자신의 가문이 쓰레기 취급을 하며 조종석에서 끌어내리려 했던 여자. 가짜 아내라는 꼬리표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비굴하게 눈물을 보이지 않던 그 꼿꼿한 여자가 지금 죽음의 심연으로 추락하는 자신의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 우주에서 가장 숭고하고 강력한 목소리로 그를 구원하러 내려오고 있었다. 태호의 차가웠던 흑요석 같은 눈동자가 처음으로 거세게 흔들리며 뜨거운 핏발이 섰다. 심장 속 가장 깊은 곳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불신의 벽이 그녀의 목소리 단 한 번의 샴페인 거품처럼 터지며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박 부기장, 조종간에서 손떼, 계기판이 죽었다면 내 목소리가 곧 당신의 고독의이자 자세 지식이다. 지아가 산소 마스크에 의존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기계처럼 냉철하게 무전을 이어나갔다. 현재 고도 6,000피트, 강하율 초당 3,000, 우측 엔진이 죽었으니 비대칭 추력으로 요잉 야오잉. 이 심할 거다. 러더 페달 좌측으로 15도 고정하고 지금부터 플랩과 랜딩 기어 전개는 내가 지상에서 수동으로 오버라이 한다. 지하의 양손이 콕핏의 수동 플랩 레버와 스로틀을 향해 귀신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붉은 경고등이 명멸하는 스크린에 고정된 채 미세한 기류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며 0.1초 단위의 사투를 시작했다. 그녀는 기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영혼을 조종간의 차가운 금속 위로 쏟아내고 있었다. 통제실의 차가운 정막 속에서 붉은색 비상 경고등만이 신지아의 창백한 얼굴 위로 섬뜩한 빛을 전멸시키고 있었다. 지상 원격 제어 콕핏 ACC의 내부는 오직 기계적인 냉각팬 소리와 그녀의 가빠진 호흡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오른쪽 엔진이 완전히 정지된 150톤의 거대한 쇳덩어리를 오직 위성 데이터 링크의
3초 지연 시간을 극복하며 수동으로 제어한다는 것은 인간의 신경계를 한계치까지 찢어발기는 잔혹한 고문과도 같았다. 비대칭 추력으로 인해 기수가 끊임없이 우측으로 처박히려 했다. 지아는 부서질 듯 팽팽하게 굳은 왼쪽 다리로 러더 페달을 끝까지 지시기듯 밟고 양손으로는 차가운 수동, 조종간 욕기을 부서져라 틀어쥐었다. 그 기계 장치를 통해 전해지는 엄청난 공기 저항과 유압의 손실은 마치 수십 명의 성인 남성이 그녀의 팔을 뜯어내려 덤벼드는 듯한 끔찍한 물리적 압박으로 다가왔다. 손바닥의 얇은 피부가 마찰로 인해 짓물러 터지며 핏물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낄 수 없는 무아지경의 상태였다. 고도 3000피트, 측풍 시속 60노트, 글라이드 슬로프 글라이드 슬로프, 하강 궤적 진입합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흘러나오는 지아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다. 그녀의 시선은 까맣게 죽어버린 메인 계기판 대신 비상용 아날로그 자세 지시계와 속도계의 미세한 바늘 떨림에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오직 기류의 흐름을 읽어내는 그녀의 동물적인 직관과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뇌리에 박힌 공기 역학 데이터만이 이 암흑 속의 유일한 나침반이었다. 인천공항 접근 관제실의 대형 스크린 앞에서는 민 관제사를 비롯한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레이더 화면 위에서 기적처럼 자세를 바로잡아가는 선우 001편의 궤적을 경악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지옥의 아귀처럼 입을 벌린 윈드시어의 한가운데를 뚫고 하강 중인 비행기의 VVIP 객실. 동체가 당장이라도 두 동강 날 듯한 소름 끼치는 금속 파열음이 긴막을 찢어발기고 있었다. 바닥에는 쏟아진 샴페인과 크리스털 파편들이 어지럽게 나뒹굴었고 산소 마스크가 덜렁거리는 천장 패널은 흉측하게 뜯겨 나가 있었다. 절대적인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는 그 공간에서 강태호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가죽 시트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있었다. 그의 흑요석 같은 차가운 눈동자는 허공의 스피커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스피커를 통해서는 거친 폭우 소리와 함께 지하의 가쁜 호흡 소리와 단호한 무전 음성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박 부기장, 스로틀 내가 통제한다. 기류가 거칠어지면 기술을 3도 더 든다. 나만 믿고 조종간에서 손떼. 그 차갑고도 압도적인 음성은 태호의 핏속을 흐르던 서늘한 이성을 완전히 녹여버렸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것처럼 시리고 아프면서도 동시에 미친 듯이 뜨겁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지금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자신이 그토록 멸시받게 방치했던 가짜 아내가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오직 그를 살리기 위해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조종간을 쥐고 있었다. 재벌가의 오만한 후계자로서 평생을 굽어보기만 했던 그에게 지아는 철저히 통제 가능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유용한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그녀가 시댁 식구들에게 부엌대기 취급을 받으며 모욕을 당할 때도 그는 차가운 방관자로 일관하며 계약의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자본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 이 처참한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구원하는 것은 수백억의 돈이 아니라 오직 한 여자의 거룩하고 절대적인 헌신뿐이었다. 태호의 단단했던 턱선이 미세하게 떨렸다. 창밖으로 번갯불이 번쩍일 때마다 그녀가 새벽 경납고에서 보여주었던 그 꼿꼿한 뒷모습과 깊은 눈동자가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하늘을 나는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창공의 지배자였다. 태호는 뼈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시트의 팔걸이를 움켜쥔 채 처음으로 신을 향해 기도했다. 만약 이 끔찍한 뇌우를 뚫고 살아서 땅을 밟을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녀의 발밑에 엎드려 사죄하리라고. 그리고 그 계약서라는 비겁한 껍데기를 찢어버리고 그녀를 완벽한 자신의 세계로 맞이하리라고. 목을 가다듬은 그 순간 객실 스피커에서 지아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항공 프로토콜에 맞춘 건조한 지시가 아니었다. 오직 강태호 단 한 사람을 향해 쏟아내는 억눌린 감정이 묻어나는 낮고 짙은 속삭임이었다. 강태호.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에 태호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져 내렸다. 기체가 많이 흔들릴 거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당신은 무사할 거야. 내가 내 모든 걸 걸고 당신을 살려낼 테니까. 그것은 단순한 기장의 안내방송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죽음의 경계선에서 마침내 서로를 온전히 마주보는 영혼의 절대적인 맹세였다. 태호의 차가운 눈가로 기어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대답할 수 없는 스피커를 향해 태어나 처음으로 완벽하게 무장해제된 얼굴로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도 1000피트, 지상의 풍경은 온통 회색빛 비바람에 갇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지하의 콕핏 내부에도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싱크레이트, 풀업, 싱크레이트, 풀업. 기계의 기괴한 비명소리가 귀를 찢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초속 40m의 직풍이 거대한 동체를 옆으로 사정없이 밀어내고 있었다. 이대로 정면을 향해 강화하다가는 활주로를 벗어나 대형 폭발로 이어질 것이 뻔했다. 민 관제사, 크랩 랜딩으로 진입한다. 활주로 정렬 각도 틀어지면 바로 리포트해. 지하는 비행기의 기술을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완전히 비틀어버렸다. 비행체가 대각선으로 미끄러지듯 기괴한 각도로 허공을 갈랐다. RCC 내부의 조종관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그녀의 손목 뼈를 부러뜨릴 듯이 압박했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 핏물이 조종 장비를 붉게 물들였지만 지하는 악관절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이를 꽉 깨물며 힘을 쥐어짜냈다. 고도 500, 400, 300. 민준호의 다급한 카운트다운이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지하의 동공이 극한으로 확장되며 활주로의 유도등 불빛이 머릿속에 가상현실처럼 그려지기 시작했다. 150, 결심고도, 디시전 하이 도달.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3초의 데이터 지연 시간을 본능적으로 역산하며 수동 플랩 레버를 끝까지 잡아당겼다. 동시에 기술을 틀고 있던 러더 페달을 정중앙으로 거칠게 걷어차며 랜딩 기어를 전개했다. 허공을 찢어발기는 소음과 함께 거대한 쇳덩어리가 바람막이를 뚫고 나와 활주로의 검은 아스팔트를 향해 몸을 내던졌다. 코랑! 엄청난 마찰음과 함께 수백 킬로그램의 고무 타이어가 바닥에 지시겨지며 하얀 연기를 폭발적으로 뿜어냈다. 리버스 스러스트 최대 전개. 오토 브레이크 작동 불가, 수동 제동 들어간다. 지하가 온몸에 체중을 실어 브레이크 페달을 짓밟았다. 기체가 미친 듯이 요동치며 금속 파열음을 냈지만 캡틴 신지아의 정밀하고도 잔혹한 통제력 앞에서는 얌전한 야수처럼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끼익! 수백 미터를 찢어질 듯 미끄러지던 거대한 물체가 마침내 활주로의 정중앙을 단 10c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물고 멈춰 섰다. 정적, 그것은 우주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소거된 듯한 완벽하고도 숭고한 침묵이었다. 인천공항 통합통제센터 내부는 잠시 동안 죽은 듯 고요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수십 명의 직원들과 기장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미친 듯한 환호성을 터뜨렸다. 누구도 그녀를 갖자 아내나 시골 출신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인물은 하늘이 선택한 가장 위대한 캡틴 그 자체였다. 폭우가 서서히 잦아들고 잿빛 하늘 사이로 붉은 노을빛이 아슬하게 깔리기 시작한 인천공항 활주로. 소방차와 구급차의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는 가운데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선우, 001편 주위로 선우그룹의 임원진과 공항 관계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그 중심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강은채 사장이 넛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다. 기체가 무사히 착륙했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보다는 자신이 그토록 짓밟고 모욕했던 여자가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전신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삐익 덜컹, 전용기의 육중한 메인 도어가 열리고 트랩이 활주로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왔다. 구급대원들이 뛰어 올라가려던 찰나 트랩 위쪽에서 묵직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태호였다. 구겨진 슈트 차림에 머리칼은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배자,
특유의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위압감은 폭풍이 지나간 주변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구급대원들의 부축을 거부한 채 트랩 중간쯤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듯 활주로 저편을 응시했다. 그 시선의 끝, 검은색 공항 보안 차량 한 대가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거칠게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단정한 모자를 쓰고 피가 배어나오는 장갑을 낀 신지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또각거리는 발소리를 내며 활주로를 가로질러 계단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비바람에 젖은 제복은 몸에 차갑게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제국의 여왕처럼 꼿꼿하고 우아했다. 그 누구도 감히 그녀의 기세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지하 계단의 아래쪽에 도달해 고개를 들어 올린 순간 중턱에 서 있던 태호의 시선과 허공에서 묵직하게 얽혔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속에는 한 여자를 향한 맹목적인 경외심과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깊은 연민, 그리고 숨길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태호가 천천히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그는 수백 명의 시선과 수십 대의 언론사,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활주로 한복판에서 지하의 코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의 젊은 황제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작은 체구의 여인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태호 씨. 지아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태호는 그녀의 핏물이 밴 조종장갑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쥐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상처난 손등 위에 자신의 입술을 깁고 경건하게 맞추었다. 그것은 기적을 만들어낸 신을 향한 가장 거룩한 예배이자 자신이 저질렀던 오만함에 대한 철저한 속죄였다. 당신이 나를 살렸어. 남자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리석은 나를 용서해. 그깟 종이 쪼가리로 당신의 가치를 오가매려 했던 내 위선을 당신이 온몸으로 찢어발겨줬어. 이제 다시는 당신을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겨두지 않을 거야. 그 충격적인 광경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은채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버렸다. 자신이 평생을 걸고 지켜오던 상류층의 우월감과 오만함이 동생의 저 맹목적인 헌신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느꼈다. 태호야, 내가 어떻게 저런 천박한 시골 출신 계집애한테 은채가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치며 바닥을 기어와 동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다. 저 여자는 조종실의 장식품일 뿐이야. 내가 이러면 우리 가문의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건데. 태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의 손을 단단히 깍지 껴잡은 채 악녀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윈드시어의 폭풍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서늘했다. 장식품이라. 그가 차갑게 읊조렸다. 내 목숨을 구하고 이 거대한 비행기를 완벽하게 착륙시킨 사람을 장식품이라 부른다면 비상사태에 비명만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은 누님은 선우항공의 사장으로서 대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의 음성이 차가운 공기를 날카롭게 베었다. 강은채, 당신은 사장으로서 기체 결함 보고를 묵살하고 위기 상황에서 최고 실력자를 개인적 앙심으로 업무 배제하려 한 중대한 배임 및 안전 불감증의 책임자입니다. 오늘부로 당신을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십시오. 태호야, 내가 내 누나야. 어떻게 나한테. 은채가 피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지만 태호의 수석 비서관과 경호원들이 즉각 다가와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끌어내기 시작했다. 자신을 멸시하며 비행 로그북을 짓밟았던 인물이 플래시 세례 속에서 수갑 없는 죄수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비참한 몰락의 순간이었다. 지아는 그 통쾌하고도 처절한 인광보의 현장을 한치의 동요 없는 고요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마침내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족쇄가 완벽하게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남편이 다시 아내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비서 하이스니스트의 안주머니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6개월 전 지아가 피눈물을 삼키며 서명했던 비밀 정략 결혼 계약서의 원본이었다. 태호는 현장에 모인 수백 명의 언론과 임원진이 보는 앞에서 그 문서를 반으로 북북 찢어 허공에 흩날려 버렸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겨울 눈처럼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기억해. 이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비즈니스는 없어. 그가 지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그리고 수많은 마이크와 카메라가 자신을 향해 집중된 순간 강태호는 세상에서 가장 오만하고도 확고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대표 강태호로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여기 제 곁에 서 있는 캡틴 신지아는 저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자 우리 항공의 모든 비행 안전을 총괄할 신임 수석 운항이사입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사람들의 탄성이 쏟아졌다. 그가 아내의 허리를 끌어당겨 자신의 품에 완벽하게 밀착시켰다. 그리고 평생 저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줄 저의 진짜 아내입니다. 지아는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남편의 단단한 가슴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심장 박동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상처로 가득했던 두 영혼이 차가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비로소 완벽한 하나의 조각으로 결합하는 순간이었다. 태호가 고개를 숙여 그녀의 이마에 깊고 따뜻하게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환영합니다. 나의 아내이자 나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사람. 지아의 눈가에 맺혀있던 투명한 눈물이 마침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길고 길었던 절망의 폭풍을 지나 마침내 도달한 완벽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우리를 에워싸고 짓누르던 차가운 비바람의 먹구름은 이제 완전히 걷히고 있었다. 저 멀리 활주로의 끝, 인천공항의 관제탑 너머로 먹구름이 갠 저녁 하늘 위로 장엄한 붉은 석양이 번져가고 있었다. 그 찬란하고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두 사람의 미래를 영원토록 따뜻하게 비추며 정당한 명예와 숭고한 사랑이 함께하는 새로운 비행의 시작을 찬란하게 축복하고 있었다.